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주말 사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죠. 그 중에 수계 우두머리가 영원한 빵으로 입성을 했는데 어려움 끝에 성공을 했었죠. 그 과정에 폭동이 일어났다는군요. 폭동의 원인과 선동 등 관련 영상 보실게요.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상태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을 끌어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수용 절차를 밟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서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전망인데요. 현재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당연한 처사겠고요. 본격적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겠군요. 이제부턴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겠죠. 수계가 구속이 되는 과정에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폭동 난입이 있었죠. 내란 우두머리 구속에 폭동이라니, 말이 안 되는 자가 나라를 점령하니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마무리를 하려나 보군요. 법원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을 향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만 있었죠. 극렬 지지층을 끌어모으면 법원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현란한 법기술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거짓으로 내란의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큰 착각입니다. 어제 구속심사를 위해 아침에 급 출석을 하겠다 했던 속내, 바로 이것이었군요. 폭동자들을 결집하려 했었나 보군요. 역시 수계의 우두머리 답네요. 폭동자들을 결집하여 저런 사고를 치다니 정말 이 우두머리 서결이는 끝까지 무지하고 무식한 놈이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오늘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이 다리를 피하자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을 이용해 청사 출입구 유리문을 깬 뒤 20분 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이 폭도가 된 순간입니다. 폭도들은 바로 철제 표지판 등을 던져 민사 신청과 유리문을 깨부숩니다.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폭도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폭도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쓰레기 등을 집어던졌습니다. 소화기도 난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청사 2층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더니 사무실로도 진입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들을 흔들어 부수며 실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해당 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등 약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쯤 폭도들을 청사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도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가 진행되던 어제 법원 담장을 넘거나 경찰과 취재진, 공수처 관계자를 공격한 40명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틀 동안 모두 86명이 체포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형사기동대 팀 1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채집 자료를 분석해 추가 불법 행위자와 폭동을 공사, 방조한 자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모두 추적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야겠죠. 우두머리를 꺼내려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으니 엄벌에 처하는 게 맞겠죠.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와서 우리 법원의 직원들과 또 많은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갑니다. 법원 내부의 기물 파손 현상이라든지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경찰관들께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판사님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음은 생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10배, 20배 이상의 참혹한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상에 모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한 현장이더라고요. 이자들 간이 부어도 많이 부었네요. 내용과 상황들을 볼 때 뒷배가 없을 수 없다 보이죠? 꼭 찾아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만든 자 같이 엄벌에 꼭 처벌을 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경찰이 주동자는 물론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서울 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 폭력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각 시도 경찰청에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와 폭력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틀간 서부지법 주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교사 방조가 있을 거라고 보이네요. 끝까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이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순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 일부 극우 유튜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어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었다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순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순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이에 공유되었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동의 시초가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 월담한 17명, 체포 후 윤상현의 말에 동조되어 폭동이 일어났다면 윤상현의 근거 없는 말이 시초가 되어 급속도로 폭동자들에게 전파되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저 난동을 폈다. 이 모든 게 맞다면 윤상현을 경찰들은 체포를 하여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서 빨리. 이렇게 내란 내전을 선동한 자 가만두었다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이네요. 빨리 체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또한 내란 우두머리와 같은 짓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네요. 경찰의 과잉 대응 공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이 뭔 소리야? 이번 폭도들의 난입을 부추긴 건 전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만 시위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찍고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가 있었다. 납득할 수 없다.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찰 없는 경찰이 있다. 오히려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 세력들은 반드시 대선이나 앞으로 선거전에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하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영상으로 보았고 모두 아는 진실을 아니다. 거꾸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 아직도 통할 거라 보내보네요. 내란 수괴 또한 내란의 날 저질렀던 짓 모든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내란이 아니다 헛소리를 하더니 하는 짓 어디 안 가는 내란당들이군요. 권성동 이자는 아직도 국민들을 눈뜬 봉사로 보나 봅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내란 선동죄이든 동조죄든 물어서 빨리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나요? 폭동자들 풀려난다라는 윤상현의 말만 믿고 저질렀었죠. 윤상현이 무엇이길래 믿었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알려주네요. 서부지법 폭동 관련 유튜브 채널, SNS에서 폭동에 동조하거나 댓글로 공조한 세력 캡처하여 민주파출소로 신고 부탁합니다. 서부지법 난동사건 처벌 기준과 형량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7년 이상의 징역 내란 선동죄, 2년 이상 유기징역 건물 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재물송괴죄, 3년 이하의 징역 공용물건 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집시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집단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특수송괴죄, 5년 이하의 징역. 이 내용대로라면 최소 10년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보이죠. 윤상현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 아니면 막아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군요. 윤상현의 그 능력 한번 보고 싶네요. 못 막으면 저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윤상현 말만 믿고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 말이죠.
앞으로 지지는커녕 도망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는 짓 보아하니 폭동자들 앞에 윤상현 이자 걸리면 끝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국가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보장, 안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국가 공동체 내에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 보이는군요. 죽기 직전에 발악이 클 거라고 했었죠. 큰 사고 한번 칠 것이라고 했었는데 폭동이었군요. 이번 폭동으로 인해 우두머리의 파면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빠른 결론이 나라의 안정을 되찾는 길일 것이라 보이는데요. 폭동으로 일으킬 이유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음지로 숨어들 터이니 빠른 파면만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길이라 보이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일만 남았다 보이네요. 진정한 국민의 나라로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죠. 저 폭동자들, 우두머리 지지한다는 저 폭동자들을 보니 이제 끝이 왔다 보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